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통해서 관절염을 극복한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마을.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공 집 앞에 쫙 늘어선 사람들.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에? 건강이 좋아지는 약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시는 수 있어요? 통풍하고 충육증하고 다 좋아졌어요. 저는 가슴 종양이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요, 손마디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면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통풍부터 종양까지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가루. 마을 사람들은 가루의 마력에 흠뻑 취했다. 과연 이 정체불명의 가루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발효현미버섯이에요. 발효현미버섯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이 광현씨. 광현씨 가족의 식사 시간.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발효현미버섯. 샐러드는 물론이요, 고기는 쌈장 대신 이 가루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란 광현씨. 발효현미버섯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일단 가장 크게 효과를 본 부분은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한 7, 8년 전만 해도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등산이나 다양한 운동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아졌습니다. 13년 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던 광현씨. 불편해진 양 무릎 때문에 군 면제는 물론 정상 생활마저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아주 건강해졌다고. 이제 발효현미버섯은 가족들의 만병통치약. 몸살이 올라나? 관절기에 불청객 감기에도, 상한 음식으로 인한 배탈에도 발효현미버섯만 있으면 걱정 없다는 가족들. 발효현미버섯이 저희 집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거 먹고 나서 저희들은 병원에 간 적도 없고요. 저희 애들도 4살, 6살짜리인데 예방주사 맞을 때 말고는 병원이란 데 가질 않아요. 게다가 발효현미버섯을 이용해 직접 천연 화장품까지 만들어 쓴다. 하하,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별다른 화장품을 쓰지 않고서도 아주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별명이 오렌지였거든요. 모공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싹 다 줄어들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발효현미버섯을 즐겨 먹는 또 다른 식구가 있다는데. 닭들아, 발효현미버섯 먹자. 아니, 닭모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주는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 닭들이 발효현미버섯을 먹으면요, 일단 계란을 낳으면은 계란 껍질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노른자가 굉장히 진하게 노래요.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씹으면은 육질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비린내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본인도 드시고 가족도 드시고 동물한테까지 주시면 사드시기도 힘들 텐데 이거 다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는 사는 건 아니고요. 직접 다 만들어요. 곱게 빻은 꽃송이 버섯과 현미강을 우유에 섞어 반죽한 다음 찜통에서 약 1시간 정도 쪄낸 후 유산균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 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틀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2, 3주 정도 걸려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리는 단계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햇볕에 말리면은 금방 말리는데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햇볕에 말리면 다 살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그늘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말리기 때문에 말리는 데만 1, 2주 이상 걸립니다. 발효현미버섯을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광현씨. 발효현미버섯으로 건강을 꼭 챙기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했다는 그의 비법,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왜요? 네,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를 뭐 찍고 바르고 먹고 뭐 할머니들께서 빨간 약 쓰시는 거랑 똑같네요. 그거랑은 다르죠. 배 아프면 발라주시고 어디 다치면 발라주시고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아니, 그만큼 몸에 넣은 것보다 훨씬 낫네요. 굿하는 것보다 낫죠.
비법 전수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여명 씨, 이광현 씨 나와주십시오. 두드러기 건강법 이여명 씨, 발효 현미 버섯 이광현 씨. 자, 이번에는 이광현 씨에 씨에게, 대해서 네, 한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효 현미 버섯 가루를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발효를 시키고 가루를 만들기 직전인가 봐요? 예, 이건 뭐죠? 가루만 가져오면은 네. 눈으로 봐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렇죠, 예, 예. 그 발효현미 버섯의 원료가 되는 꽃송이 버섯과 네. 꽃송이 버섯을 활용한 잡채 요리. 네네네. 꽃송이 버섯이 참 좋은 버섯인데 네. 그냥 먹어서는 이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애기도 같이 다 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먹었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강제로 먹여서 지금은 걔는 그냥 그게 과자인 줄 아는 습관화됐나? 처음에는 아무래도 뭔지 잘 모르니까 네. 안 먹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싫어할 수도 버섯 좋아하는 있는데요. 아이는 없던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식사 후에 집안 식구들이 다 한 숟갈씩 먹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당연히 밥 먹고 나서는 이걸 먹는 걸로 인식을 하고서 잘 먹고 있어요. 버섯류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꽃송이 버섯에도 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 꽃송이 버섯을 하나비다 라케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난소암을 고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뼈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이 꽃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과 거의 비슷하게 주된 성분도 베타글루칸이 많고요. 이게 특별히 뼈에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뼈 건강인데 뼈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그다음에 운동인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많은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에라스타디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햇볕만 받으면은 다 말리는 과정에서 다 비타민 D가 되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먹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를 저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왜 꽃송이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2001년도에 아마 제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네. 양무릎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서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이제 1년 이상 제가 입원해 있었고요. 태어나고 나서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관절경 수술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마 연골판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찢어져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하게 되죠. 근데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1년 동안 그렇게 되셨는데 아무튼 잘 완치되셔서 되게 축하드리는 일이지만 이게 얼핏 보게 되면은 의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술했는 분이 1년 동안 입원을 하셔서 고생 실컷 하다가 저걸로 먹고 나왔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건 인정을 하나 그분들이 뼈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여명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 뼈가 골밀도가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광현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골밀도가 좋다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것까지 완치되고 제가 보기에는 염증 작용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도 염증, 항염, 그다음에 항암,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 현미도 역시 항염, 항암, 면역 작용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작용이 있고요. 선택을 떠나서 이제 꽃송이 버섯 칭찬을 좀 할 게 있어요. 되게 실제로 이제 버섯에 베타글루칸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1, 2, 3, 4등이 있어요. 1, 2, 3, 4등. 1등이 꽃송이 버섯인데 얼마나 많냐면요. 꽃송이 버섯 100g에 베타글루칸이 43.6g입니다. 2등이 3%나 들어있네요. 네, 2등이 표고버섯,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표고버섯인데 27g이 들어있어요. 43%라고. 그 다음에 뭐 송이버섯은 뭐 11g밖에 안 들어있구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잘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베타글루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식이섬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버섯이 이렇게 지금 씹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베타글루칸은 소화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발효가 돼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져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요? 꽃송이 버섯? 가격대가 어떤가요? 키로에 이제 100만 원 이상. 그래? 먹고 살자. 1kg에 100만 알지? 제가 이광희 씨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백을 할게요. 실은 저 꽃송이 버섯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요. 아침에 기상하기가 너무 좋고 숙취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도 너무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뼈가 많이 집중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법 전수자 두 분에게 저희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심도 깊게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해 봅시다! 현재 뼈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광현 씨. MRI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여명 씨 또한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의 뼈 건강 상태는? 자, 결과는요? 이여명 씨 코어를 보면 40대 중후반보다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만은 20대라고 하셨는데 20대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네. 근데 그 결과 수치가 왜 이러냐면은 보통 남자들은요 20대나 40대는 그렇게 사실 골다공증 그 골밀도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예. 이광현 씨 무릎 사진은 연골 손상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그 연골판이 안쪽하고 바깥쪽 있는데 바깥쪽은 약간 좀 달아있는 양상인데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관절이 아프니까 우리는 보통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 정확한 거는 아마 사고로 인한 연골 파열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박 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항산화 과정 그리고는 이제 항염증의 어떤 그런 변화가 꼬송이 버섯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우리 연세가 드시는 분들한테는 꼬송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급성기로 인해서 외상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찢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너무 맹신을 해서 저기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현미버섯을 먹고 특별하게 제가 뼈를 건강해진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무릎도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다 인정을 하셨어요. 뭐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 대로 이제 항염 쪽으로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탑시크릿은 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상 어떤 치료가 됐거나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하고 또 여기 계신 전문의들의 평가를 좀 받고 또 도움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요 식이요법, 안정 그리고 명랑의사는 의사라고 하는군요. 항상 밝게 웃고 생활하시면 또한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시크릿!